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계속 JTBC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얘기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이 참 많으니까, 뭐, 오늘까지만 JTBC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하게 되나요? 예. 특히 이제, 지금쯤 나와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예. 손석희. 예. 손석희. 손석희라는 이름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뭐, 다들 얘기를 좀 안 하길래, 청년회의이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에서야, 예, 지금 뭐 사실은 JTBC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한 사람이 이제 뭐 홍정도는 당연한 거고, 홍석현,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이제 미셸 박스티엘, 예, 등등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JTBC가, 오늘의 JTBC가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뭐, 홍정도, 홍석현은 당연한 거지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으로 돼 있던, 그때 홍정도는 이제 전문가, 뭐 상무가 그랬죠. 당시 사장으로 돼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근데 보통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JTBC가 이 정도가 됐을 때 본인도 이제 뭔가 한마디를 좀 해야죠. 예를 들면, 본인이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사장을 하고 또 5년인가 사장했죠. 거기다가 또 뭐 이후에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또 월급을 한 몇 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의 아마 10년을 JTBC를 가지고 본인이 막, 이제 거의 뭐 상황 노릇을 했었는데, 그 정도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JTBC라는 것이 사실 이제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사람이 거의 이제 JTBC의 역사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손석희가 어떻게 보면 홍석현, 홍정도 뭐 이런 전문 경영인도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석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이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JTBC가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본인이 최소한 어떤 어나운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JTBC 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국민 여러분, JTBC가 비록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저는 전 사장으로서, 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보도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필요한, 언론사고 또 방송국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좀 성원과 응원을 바란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아. 왜? 그 JTBC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가 10년이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이 되게 컸기 때문인 거죠. 근데 보면 지금 뭐 MBC에서 뭐 질문들인가 뭔가 그런 거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라디오 한다면서요, 지금? 라디오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보면 불분명해져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공격해야 될 상황, 그리고 내가 누굴 공격해가지고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똘똘 뭉치는데, 보통 이렇게 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뭔가 나선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뭔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정말 철저하게 숨어. 철저하게 숨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좌와 우를 좀 가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지금 보니까, JTBC 사장을 지낸,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5년을 사장을 지냈던 손석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JTB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 방송에 그냥
우두머리잖아요. 손석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 방송의 우두머리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뭘 했습니까 그때? 최순실 태블릿 PC부터 시작해 다 본인이 마치 그게 이재용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참 우습다, 우프다. 우리가 우프다라고 그러는 건데 참 우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JTBC하고 청년회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잖아요. 저희는 2017년도 8월 29일, 또 JTBC가 뭐 2016년도, 17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 먼저 이제 만들어졌는데 손석희가 그때 이제 앵커를 했었고 청년회의는 제가 앵커를 했었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꿋꿋하게 저의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손석희는 어디 가든지 쥐새끼처럼 숨어가지고 본인의 친정이 뭐 본인이 친정이라고 MBC가 친정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뭐 MBC든 JTBC든 본인이 사장을 역임했던 곳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석희는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홍정도, 홍석현은 본인이 오너들이니까 오너인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손석희는 자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물론 사장이지만. 그러니까 고용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유 우리 여기 JTBC 여기 직원들이라든지 기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많은 좀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미국 월드컵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 많잖아요. 뭐 개인 카드 쓰고 있다.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뭐 얘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뭐 진영을 떠나서 좌와 우를 떠나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여전히 계속 안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 특히 우리가 뭐 어떻게 가서 사장을 한다든지 대표이사를 이런 걸 한다든지 심지어 저같이 뭐 본부장을 한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뭐 그런 게 있잖아. 네.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졌던 조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언의 뭔가의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후한무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 JTBC 사태에 있어서 손석희의 침묵이 참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김재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전체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결국은 쥐구멍에 들어가 숨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손석희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구설수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뭐 어떤 아나운서하고 앵커인가? 뭐 같이 뭐 차에서 뭐 주차 시비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왜 둘이 같이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 무마하는데 뭐 김웅한테 뭐 채용 어떤 제안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또 재판까지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맞네 안 맞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모태인 JTBC가 완전히 지금 중내산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그 개인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저는 지금 오늘 사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JTBC를 이끌었던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최소한 일말의 인간의 도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네. 우리가 뭐 한간 미물이라도 내가 기르던 뭔가에 대해서는 막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애증을 가지잖아. 특히 강아지 같은 걸 하나 키워도 내가 좀 조금 1, 2년 키우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 애정을 가지잖아. 근데 사실 자기가 사장이었던 그 당시 밑에 직원들 막 고생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 나 앉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그래도 5년 정도, 지금 10년 됐는데 5년을 사장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응? 지금 10년이 된 상황에서 5년을 사장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어라운싱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MBC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뭐 또 뭐 방송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개인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보면서 뭐 지금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이번에 뭐 삼성노조라든지 SK노조 이런 것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조직을 위해서 뭔가 뭐 희생을 한다든지 뭐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든지 이런 건 일말이 없어. 그냥 오롯이 그냥 본인 개인 스케줄 그리고 본인 거 먹으면 끝. 내가 그냥 뭐 성과가 받으면 끝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가져야 될 응당의 어떤 의무감. 의무감. 저는 도덕감 정론, 저기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 정론이 있지만 제가 그걸 몇 번 읽었어요. 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한 번 읽었지만 도덕감 정론을 한 10번 더 읽었습니다. 네. 그 도덕감 정론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뭐랄까요, 그 인간 심리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응당 가져야 될 인간의 도덕적 마음,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담 스미스가 중요시 여기는 항목이 뭐냐면 바로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포유류와는 다르게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의무감.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늘 말씀드리면 공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거기에서 응당 가져야 될 분노.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손석희가 자기가 있는 재임 시간 동안에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JTBC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의 의무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나는 솔직히 괜찮았는데 홍정도랑 홍석현이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나는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너가 문제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좋아. 솔직히 뭐 그것도 등수치는 얘기지만 아니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태블릿 PC 이런 것들도 소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자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까지는 지금 뭐 사실은 다들 황당해하고 있잖아요. 우파 시민들은 엄청 분노하고 있지만 좌파 시민들은 뭐 지지군지 가만히 있잖아. 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손석희라고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열심히 했었지만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뭐 변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내가 피치 못하게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JTBC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분 그런 공분을 표출하든지 거기에 대해 의무감에 근거한 공분을 표출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냉정하게 그냥 자기 일하고 자기 MBC 가서 뭐 일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야. 예. 지 노후 준비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지. 예.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내 구조가 참 궁금한 사람들이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홍정도라든지 홍석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생존 본능이잖아요. 내 거니까 당연히 이걸 생존시켜야 될 생존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게 아무리 자파래도. 물론 홍정도, 홍석현이가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출근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머리 싸매면서 뭐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홍정도라든 홍석현이 해왔던 것들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없이 그냥 이렇게 온 거잖아요. 뭐 오늘에도 그냥 매일 출근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해외 연수나 하고 돌아다니고 홍정도는 홍정도대로 돈 안 되는 짓만 하고 다니고 홍석현은 홍석현대로 대권 욕심이나 뭐 이런 거 부리고 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그러고 앉았으니까 손석희도 마저도 그냥 나대로 그냥 편안하게 돈만 쓰고 편안하게 그냥 돈 쓰는 걸로만 직원들 부리고 직원들한테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JTBC 우리 한번 살려보자. 우리 이거 한번 최고의 어떤 방송국 한번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은 저는 JTBC가 올해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성경 말씀에
열 명 중에, 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나는 뭐, 고무라를 뭐, 소돔과 고무라 나오잖아요. 소돔. 거기를 뭐, 하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저는 이렇게 지금 JTBC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뭐, 홍정도하고 손석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도 홍석현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든지, 또는 홍정도 혼자 정신을 차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홍정도, 홍석현이 막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도 손석희가 만약에 아닙니다, 오너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히 회사 다 말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바른 소리를 했다면 아마 오늘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명 다, 하나는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도 그러고, 또 홍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손석희도, 뭐, 그냥, 나도 그냥 있는 동안에 있을랜다. 그런 식으로 해서 5년을 그렇게 가버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있었던 JTBC 직원들은 편했겠지, 마음이. 왜? 뭐,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고, 어디 가서 위에서 뭐 하라는 거 없고, 모여가지고 뭐, 딴 데는 막 회의하고, 뭐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 밀하고, 막, 그냥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외주 제작사, 드라마도 JTBC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외주 제작사가 만들어서 주고, 돈도 걔네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기여한 게 없으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것도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뭐 누구한테 내가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JTBC 이것들은 그냥 담당자도 그냥 드라마 같은 것도 외주 줘가지고 그냥 해결해버리고, 뉴스 같은 것도 남의 거 받아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연합통신이라든지 연합뉴스라든지 이런데 뉴시스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뇌피셜로 그냥 막 짓거려버리고, 청년회의 같은 거나 뇌피셜로라는 거 하는 거지. 저는 뭐 취재 능력이 없으니까. JTBC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그 보도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손석희마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고 있던 사장이 아니잖아요. 정말 본인이 실제 기자 생활을 또 했었고, 그랬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면 전문가 정신을 가지고 직접 취재를 하라든지, 그러면서 자꾸 직원들을 닦아세워가지고 살아있게 만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들 홍석현은 홍석현대로 정치하겠다 돌아다니고, 홍정도는 홍정도대로 도난되는 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손석현은 손석현대로 그냥 위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월급만 받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JTBC 직원들이 그때 당시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평생 일해서 정년 60세까지 일하다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앉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윗사람이 나를 가만 놔두고 나한테 닥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솔로몬의 탈무드에 나오잖아. 엄마, 자기 생모를 막 뭐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편하게 키워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다 해서 뭐 엄마를 물었다 그랬는데 나오잖아. 탈무드에 나오잖아. 그것처럼 손석희하고 홍정도하고 홍석현이 JTBC 직원들을 그냥 편안하게 놔둔 것이 결국은 JTBC 직원들이 오늘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네. JTBC 직원들은 자기가 60대에 되기 전에 지금 30대, 40대 기자들은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왜? 솔직히 JTBC 같이 한량하고 편한 데 다니다가 어디 대기업을 가겠어요? 삼성전자를 가겠어요? SK 하이닉스를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대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소문 다 났어. JTBC 한량하다는 거. 그러니까 벌써 TV조선 같은 데 빡센데, 이런 데 가서 버티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TV조선 사장이라도 JTBC 직원 안 뽑아. 그거 뭐 보나마나 자빨에다가 완전 마인드 완전히 좌편향 돼가지고 뭐 좀 시키면 짝다리 짚고 침 뱉고 이러고 앉았을 텐데 뭐하러 뽑아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오염돼 있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나 봤을 땐 MBC, JTBC는요 망하는 순간 걔네들은 실업자야 그냥. 걔네들은 누가 뽑아줄 수가 없는 애들이야. 왜? 본인들도 알아요. 좌파인 사장들도 얘네들 안 뽑아. 왜? 얘네들은 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김정은이가 적화 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총살시킬 놈들이 누구다? 대한민국에 있는 절반의 좌파들이야. 이 좌파들 민노총 얘네 다 총살시킬 거야. 왜? 얘네들 데리고 있다가는 뭐 천리마 운동이네, 새벽별 보기 운동 하자 그러면 짝다리 짚고 안 한다 그러고 지랄 떨고 할 텐데 뭐하러 살려나 다 싸죽이지. 결국은 천리마 운동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미국놈 깨부시기 운동하는 거 다 누구예요? 다 우파들이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 직원들은 잘려도 어떻게 된다? 지금 나 앉아도 어디 재취업이 안 된다. MBC도 망하면 직원들이 재취업이 안 된다. 그럼 다 누구 때문이다?
지금 한량하게 눌리는 사장이고 오너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장의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